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인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결혼을 늦게 해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저는 결혼을 늦춘 걸 조금 후회했답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임신을 못해서 제가 시댁과 있었던 전쟁 같은 이야기를 몇 자 써보려고 합니다. 공감 가는 에피소드가 많을 테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2년 조금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평생의 동반자라는 게 확신이 들어 결혼하기로 했죠. 친정 부모님은 제 나이가 적지 않기도 하고 남편이 충분히 좋은 사람 같으니 놓치지 말고 예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반대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39이라고? 나이도 많고 9수네. 진석아, 결혼할 여자가 그렇게 없었니? 아유 엄마, 요즘 39이면 젊은 나이예요. 그리고 나도 42인데 뭐가 문제예요? 남자랑 여자랑 같니? 남자 몸은 늙어도 애를 들어서게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조금만 늙으면 애기 같은 건 꿈도 못 꾼다고. 엄마, 저는 애기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림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너 지금 영화 찍냐? 현실적으로 애기가 없으면 그 부부는 오래 못 가. 게다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양반 중에 양반, 전주 이씨 집안이라고. 지방에 계신 친척들이 애 못 낳는 며느리 들였다고 하면 한바탕 난리 나는 게 아니라 평생 놀림감이 된다고. 엄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깟 친척들 눈치 본다고 나이 어린 여자를 찾아야 해요? 제발 고리타분한 말씀 좀 그만하시고 결혼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때리며 철딱서니 없는 놈이라고 욕을 했고 시아버지도 불만에 찬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예림 씨라고 했나? 혹시 임신 유무 확인서 같은 거 떼올 수 있겠나? 요즘 병원 가면 쉽게 받을 수 있다던데. 우리 집안은 종손이 아니어도 모두 아들을 낳아야 하는 규칙이 있네. 내 조카 며느리는 임신을 못해서 이혼까지 당했단 말일세. 임신 검사를 해보란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그만 일어날게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못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취조당하듯이 임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만 받으니 마음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 귀에 들리게 그래 잘됐다. 나이 많은 것들은 빨리빨리 떨궈내야지 하며 끝까지 괄시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이와 결혼을 파토내기로 했고 바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오빠 부모님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예림아,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우리 부모님이 워낙 고지식해서 저러시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이를 낳든 말든 상관없다고. 오빠는 상관이 없겠지만 오빠 부모님은 아니잖아. 나 앞길이 훤히 보여. 내 가슴이 100번 1000번 무너질 게 뻔하다고. 예림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봐.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잘 통하는지 알잖아. 몰라. 오늘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알아? 이런 꼴을 매번 당하느니 여기서 끝내고 각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겠어. 저는 딱 잘라 말을 건네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이는 매일 저희 회사 앞과 집 앞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했어요. 자기만 믿어달라고, 저 없인 살 수 없다고, 이별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이의 진심을 알고 있던 저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사과하고 나이 많아서 애 못 낳는다는 말을 다신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결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일 텐데 얼마 뒤에 저를 시댁으로 데려가더군요. 이윽고 시부모님은 사과의 말을 전하더군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지난번과 완전히 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이 심했네. 미안해. 나이들 먹이면서 이세 운운한 거 잘못했어. 큰 실수를 했어. 네? 지금 사과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럼 저한테 손자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래. 내 아들이 자네 아니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는데 다른 수가 있겠나? 그리고 아이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테니 보채지 않겠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빠랑 결혼해서 2세 계획 제대로 세울게요.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자네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신다고 했었나? 네, 주스 공장 운영하시면서 유통까지 하고 계세요. 아유, 그럼 집안이 잘 살겠구만. 이렇게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예림 씨를 반대해서 미안하네. 다시 한번 사과할게.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저와 시부모님은 그렇게 화해를 하고 서로 이해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며 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이가 일부러 시댁에서 조금 멀리 있는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같은 도시지만 차로 가면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을 자주 안 만나고 지낼 수 있어서 조금 다행이었어요. 모든 며느님들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이해해 주시겠죠? 그렇게 제 신혼생활은 시작됐고 6개월 동안 정말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뵙고 식사를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임신 단어를 매일같이 꺼내셨습니다. 예, 너 40이야. 언제 애 낳으려고 하는 거냐? 혹시 불임이나 그런 거 아니지? 불임 아니에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오빠랑 저는 건강해서 충분히 아이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아휴, 다행이다. 그럼 좀 서둘러라. 노사는 힘드니까 하루빨리 애기 가져라. 우리 집 장손을 낳아달란 말이야. 아, 장손이요? 어머님, 꼭 아들을 낳아야만 하나요? 요즘엔 딸이 더 귀하다고 하는데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그리고 우리 전주희 씨 집안에는 다들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해. 딸만 낳았다가는 집안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낳아라. 아, 내가 아들 낳는 한약 지어올 테니까 그거 먹고 날짜 잘 맞춰서 합궁해라.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결혼 전에는 2세를 낳든 말든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얘가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네. 그때는 내 아들이 너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 너도 전주희 씨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뚱으로 들으시고 오로지 아들 타령만 하셨죠.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말씀이 심해지면 나서서 큰 소리를 치곤 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엄마도 여자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고 말고는 우리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 낳으라는 잔소리를 하세요.
그만들 가보세요. 아들놈이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 꼬라지 좀 봐라. 이놈아,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잘 사는 거야. 네 처편을 들어주는 것도 정도껏 해라. 제 아내한테 스트레스 그만 주고 나가세요. 앞으로 임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서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심하다 싶었지만 저 대신 화도 내주고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전해주니 시부모님의 임신 잔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한번 바뀌자 시동생이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고 시댁 분위기는 엄청나게 화기애애하게 바뀌었답니다. 그냥 어린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뒤 임신했다는 걸 전해 듣고 왜 그렇게 시부모님이 좋아하는지 알게 됐죠. 남편이 주말 특근하는 날 저 혼자 시댁에 찾아갔는데 어찌나 신나 보이든지. 시부모님이 그렇게 웃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새아가 초음파 찍고 왔니? 이번엔 성별 나왔냐? 네, 어머님. 아들이래요. 아이고야, 내 소원을 새애기가 들어주었구나. 에이, 어머님. 겨우 손자 낳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신혼여행 가서 한 번에 아들을 가졌다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기뻐하세요. 별게 아니라니. 네가 우리 집안에 아들을 낳아주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네 형님이 못하는 걸 네가 대신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쟤는 결혼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네. 얘 첫째 너 임신하는 건 아예 포기한 거냐? 포기는 아니고요. 뜻대로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너와 우리 사랑스러운 둘째 새아기와의 차이다. 여자는 무조건 어려야 애를 잘 갖는다고.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자 동서가 조롱하듯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늙은 것도 서러울 텐데 애까지 못 낳으니 얼마나 자괴감이 심하겠어요?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하고 동서를 봤더니 또다시 입을 놀렸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형님 나이에 임신 못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으로 아이 가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인공적으로 임신하면 애한테 문제가 생긴다는데. 하여튼 형님, 파이팅이에요. 동서, 지금 날 매기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하지? 어머님 앞이니까 좋게 말할게. 자네가 나한테 애를 갖네 맞네 하는 소리 하는 거 듣기 불편해. 앞으로 조심해줘. 어머, 우리 형님이 삐치셨구나. 죄송해요, 형님. 나이가 40 넘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넓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뭐? 동서 진짜 혼나볼래? 제가 이를 악물고 경고하자 동서는 피식 웃으며 뒤로 뺐고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손자를 가진 귀한 며느리를 혼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어머님, 아랫사람이 저렇게 막말하는데 혼을 낼 수도 있죠. 저렇게 막말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님. 아이, 그러셨어요?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왜 아이는 못 낳으실까? 네? 어머님, 또 애기 이야기예요? 대화의 끝은 항상 제가 애 못 낳는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애 가져봐라. 내가 여왕 모시듯이 대해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말했다간 실수할 것 같아 가만히 입을 앙 다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동서의 아들이 돌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날도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옆에 남편이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부담 갖지 말라 등등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어여쁜 조카애를 보니 저도 아이가 갖고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뭐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엄마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돌잔치가 잘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두더군요. 예, 너는 남아서 손님들한테 떡 돌려라. 내 며느리 짐꾼도 좀 해주고. 어머님, 저희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요. 약속? 그거 취소해라. 네가 옆에서 손을 좀 보태줘야 하니까 남아서 시키는 것 좀 해. 이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과 같이 떡도 돌리고 시동생 부부의 짐을 정리해주고 차에 실어서 집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었으니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동선의 집에 짐을 놓고 나서려는데 시동생이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형수님, 저희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밥 좀 차려주세요. 네? 식사 안 하셨어요? 네. 제 집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퍼지는 모습 보이기 싫다고 해서 물만 몇 잔 마셨어요. 우리 기운 없으니까 밥 좀 차려줘요. 그 말에 제 남편이 반응했습니다. 너 지금 뭐하냐? 네 형수가 밥 차려주는 도우미로 보이냐? 형 왜 그래?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 그러니까 끝까지 좀 도와주고 가라. 됐거든? 밥은 니들이 알아서 처먹어. 너나 재수씨나 내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남편이 손가락을 들고 경고했더니 동서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참 너무 치사하게 구시네. 아주버님, 나중에 형님이 아기 낳으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도울 일이 없겠구나. 재수씨! 진짜 사람 화 돋구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저희 엄마가 오냐오냐 해서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나 본데 그러다 진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락은 무슨. 아주버님, 저는 이씨 집안에 아들을 낳아준 여자예요. 제가 이 집안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거 모르세요? 그냥 인정하시고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주면 좀 좋아요. 밥 차려주기 싫어서 아주 별소리를 다 하시네. 알았어요. 그냥 배달시켜 먹을 테니까 두 분은 그만 가보세요. 재수씨, 진짜 후회하는 날 올 겁니다.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 그이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동서는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종하지 말고 그만 나가자고 그 일을 말렸네요. 시댁 식구들이 애를 못 가진다고 볼 때마다 개무시하고 조롱하는 날은 계속 이어졌고 남편과 저는 화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에도 큰일이 생겨서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코로나 시기도 잘 버텼는데 매출이 자꾸 떨어져서 사업장 문을 닫고 말았답니다. 회사 정리하면서 나온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으로 지출했고 그동안 밀려있던 대출금을 갚으시면서 집을 팔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빌라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시댁에 불러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예, 너희 집 망했다며? 사업장 날라가고 집까지 팔았다던데 사실 있냐?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아이고, 맞네, 맞아. 야야, 내 친구가 네 부모 사업하는 곳 근처에서 회사를 운영하잖냐? 엊그제 전화 왔다. 네 부모 사업장 문 닫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말이야. 혹시나 했더니 진짜로 망했네. 아이, 넌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집안까지 속을 썩이니? 내 사돈이 망했다는 게 동네방네 소문나서 지금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상황이야. 저희 부모님이 사업장 문을 닫은 거랑 어머님이 고기 못 들고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얘가 또 무식한 소리 하네. 야, 나도 네 부모랑 남남이면 좋겠어. 그럼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지. 그런데 나랑 사돈 맺고 있으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많잖아. 네 부모가 망한 게 내 이미지에도 손상이 왔다고. 넌 어떻게 된 게 눈치까지도 없니? 도대체 갖춘 게 뭐가 있냐? 애 못 낳지, 집안 망했지, 나이 많지, 잘하는 거 없지. 도대체가 예뻐하려고 마음먹어도 네 얼굴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 대신 화를 내줬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처부모님 사업장이 문 닫긴 했지만 크게 망한 것도 아니고 다시 사업 계획 중에 계시다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뭐가 부족해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저놈이 나대네. 넌 언제까지 팔불출로 살 거냐? 이제 네 처한테 정 떨어질 때도 안 됐냐? 내가 보기엔 니들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이제라도 몸뚱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젊고 예쁜 애랑 재혼하라고. 진짜 못 들어주겠네요. 이제 저도 엄마가 하는 말이 진리네요. 재수 씨의 버릇없는 말도 더 듣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라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창피하면 안 보고 살아도 될 거 아니에요? 저놈이 말하는 꼴하지 마라. 지금 천륜을 끊자고 말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어디 부모 앞에서 의절하자는 소리를 해? 네가 네 철을 닮아가더니 이젠 막 나가냐? 안 되겠다. 너희 둘 진짜 이혼해라. 젊고 싱싱한 애로 다시 고르란 말이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가 역겨워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업이 망하자 무시하는 발언은 더 세졌고 저를 더 막대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나마 덜하지만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식 업무하듯이 시어머니와 동서가 찾아오면 정말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에 혼자 치킨을 시켜 먹고 쉬고 있었는데 두 고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을 해야 하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 해준 사람이 나랑 내 남편이잖아. 넌 어른이 찾아왔으면 웬일이냐는 말보다 안녕하냐고 인사부터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아, 죄송해요,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어머님, 2주 만에 뵙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별일이 있길 바라는 말투처럼 들린다. 너 내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냐? 어머님, 제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동서도 들어와. 형님 집에 들어가는데 눈치를 많이 봐야 하나 봐요. 우린 그냥 지나가다가 형님 보고 싶어서 들른 거예요. 그래, 잘했어. 어서 들어와. 식사는? 안 먹었으면 형님이 차려주시려고요? 형님 밥 차려주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동서. 날 세우지 말고 어머님이랑 앉아 있어. 어머님, 제가 식사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그래라. 차라는 게 없으니 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밥이라도 맨날 얻어먹고 싶었으면 덜 억울했을 거다. 적지 않은 나이에 시집 온다고 했을 때 내가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말이야. 에휴, 큰애 너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어머님, 식사 준비할게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날이 때때로 있었는데 항상 불편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혼나본 적 없이 바르게 자랐는데 나이 40 넘어서 시어머니한테 허구한 날 혼나니까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옆에서 거드는 동서는 훨씬 더 얄미웠고요. 그러다 또 하루는 두 고부가 저희 집에 왔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 찾아오셨어요. 조금 어색한 기류가 흘렀는데 친정 아빠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아이, 사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아, 두 분도 오늘 놀러 오셨군요. 참 보기 좋네요. 우리 큰애는 참 좋겠다. 저희 애가 나이만 많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집사람이 반찬 좀 싸서 놀러 왔습니다. 아빠가 겸손의 의미로 말한 걸 시어머니가 냅다 받아치더군요. 할 줄 아는 게 없긴 하죠. 나이가 많은데 예의나 눈치는 밥 말아먹었고 애도 못 가지고 말이죠.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애를 어떻게 시집 보내셨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네? 아이,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빠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이윽고 엄마와 시어머니의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봐요, 사돈. 제 딸이 뭐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예의가 없다뇨. 그리고 아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결혼 앞둔 사람들 앞에서 임신 못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합니까? 이제 보니 큰애가 안 싸돈을 빼다 박았네요. 염치가 없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성을 내십니까? 사돈, 늘 이런 식으로 제 딸 무시하셨어요? 예림아, 네가 말해봐라. 네 시어머니가 맨날 널 이렇게 막대하니? 엄마 그만해. 아니야. 어머님이 오늘만 그러시는 거야.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 봐.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맨날 이런 식이었구나. 아휴,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 침 싸라. 네가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해야겠냐? 난 귀하게 키운 내 딸이 이런 취급받는 거 원치 않아. 얼른 일어서. 엄마가 극도로 흥분하셔서 저에게 짐을 싸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면서 깔깔 비웃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나도 애 하나 못 낳는 며느리 꼴 보기 싫었는데 갈아치우면 나야 좋죠. 젊고 예쁜 새며느리 들이면 딱일 테니 어서 데리고 나가세요. 뭐예요?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네? 뭐가 어째?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네가 딸년을 불량으로 싸질렀으면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늙고 못난 걸 볼 때마다 부하가 치미는 내 심정을 알아? 이 옆엔 내가 돌았나? 진짜 막 나가는 여자네? 당신 진짜 혼나고 싶어? 그래, 한판 붙어보자. 쳐봐! 쳐보라고! 저와 아빠는 두 어머니의 사이에 팔을 넣고 싸움을 말렸어요. 그런데 동서가 뒤에서 키득거리며 주둥이를 놀렸답니다. 진짜 가관이네요. 형님이나 형님 부모님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으세요? 애 못 낳는다는 말만 들으면 발끈하시네.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나이 많고 예의 없고 애 못 낳는 노화된 불량품이라는 건 모두 사실 아닌가요?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 듣는 앞에서 날 조롱하는 거야? 오늘은 용서 못해. 너 오늘 내 손에 작살 날 줄 알아? 저는 이성을 잃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한 대 날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싸움은 10분 넘게 이어졌는데 친정아빠가 겨우 뜯어 말려서 두 고부와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다시 달려들려고 하자 아빠가 엄마를 꽉 안아주면서 그만하면 됐다며 말려주셨네요. 여보, 그만해. 우리가 참자.
나도 당신처럼 우리 딸이 저런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걸 못 참겠으니 예림이 데리고 나가자. 아니 여보, 사람이 어떻게 저래? 세상에 저렇게 나쁜 인간들이 내 딸 시댁 식구들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그동안 예림이 가슴이 찢어졌겠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가자. 다 끝내자고. 예림아, 어서 가방 싸라. 사돈과 네 동서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거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겨우 참고 있는데 두 고부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며 낄낄 비웃더니 밖으로 퇴장하더군요. 저는 부모님 말씀대로 가방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이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대신 사과하고 데려가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이에게 문제는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그 모양이니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셨답니다. 저도 마음이 이혼으로 기울어졌고 그이에게 법정에서 만나자고 일렀죠.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이혼을 당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을 못하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던 와중에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방에 있는 전주이시 집성촌에서 당숙의 생신잔치가 있으니 내려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네야, 내 아들하고 이혼할 땐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어른들 앞에서 예의는 차리거라. 너희 결혼했을 때 찾아주셨던 분들이니까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와라. 아, 친척분 생신잔치에 오라고요? 아, 네, 그럴게요. 저도 마지막은 좋게 끝내고 싶으니까 남편이랑 연락해서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에 보자. 시아버지는 저더러 이씨 집안 잔치에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연락한 거였어요. 거기 가서 시녀처럼 부려먹고 버릴 생각이었나 봅니다. 물론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저는 분노하고 모가 많이 난 상태여서 무엇이든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을 만나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한 차로 떠났고 저와 그이가 둘이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씨 집성촌에 도착했고 그날 밤은 조용히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분주하게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중 젊은 며느리들과 제가 몸을 움직였는데 동서는 나이도 제일 어리면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시어머니와 어른들과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아들 하나 낳았다고 벼슬에 올랐는지 아주 기고만장했답니다. 잔치 준비는 오전 내내 했고 상을 거하게 차렸습니다. 며느리들이 왔다 갔다 서빙하고 있는데 동서는 끝까지 앉아서 처먹기만 했어요. 친척 며느리들은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뒤에서 흉을 보며 저에게 한마디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부추겼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동서를 잠시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여기 며느리가 우리뿐이야? 자네는 뭔데 앉아서 주는 음식만 받아먹고 편하게 놀고 있는 거지? 어머 형님, 모르셨어요? 원래 아들 낳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어른들이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아예 아이를 낳지 못했고 다른 친척 며느리들은 딸만 낳아서 이렇게 고생해도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웃기고 기가 막혔죠. 동서는 희죽거리며 저에게 소곤거리더군요. 형님, 그러게 누가 애 못 낳으라고 말렸어요? 쓸모없는 몸뚱아리를 탓해야지 왜 나한테 시비를 거세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쓴맛 좀 볼래?
이혼당하기 전에 한판 붙자는 거니? 야, 이년아. 네가 날 건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번 쳐봐.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이년아.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귀싸대기를 흠씬 날렸습니다. 동서는 당황하며 뒤로 빠지려는데 다시 머리채를 붙잡고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어요. 여러 대의 따귀를 날렸더니 마당에 있던 어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꽥 지르며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년이 미쳤나? 이 개 같은 년이 우리 귀한 며느리를 때려? 너 오늘 내 손에 대줘봐라.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리려는 순간 남편이 나타나서 시모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만하세요. 너 이 자식 이거 안 나? 감히 탕숙 생신잔치 날 내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한 년이야. 혼 좀 나야 하니까 이거 나. 그만하세요, 엄마. 제 아내 임신했어요. 3개월 됐다고요. 남편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혼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고 있던 중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이혼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이와 헤어지지 않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벙쪄 있다가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너 그거 정말이니? 아니지? 저 고장난 몸뚱아리 감싸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엄마, 이거 보세요. 초음파 사진이에요. 어제 산부인과에 가서 찍은 우리 쌍둥이 아들들 초음파 사진이라고요. 뭐야? 쌍둥이 아들? 어디 봐봐. 시어머니는 초음파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턱이 빠질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초음파 사진을 빼앗더니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어머님, 이거 가짜예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런 사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이년아, 이거 가짜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의 뺨따기를 세게 날려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어디 형님한텐 연소리를 해? 야, 너 가만 보면 싸가지가 진짜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해봐. 어머님, 왜 이러세요? 형님이 쌍둥이 아들 가졌다고 저를 바로 토사구팽하시는 거예요? 뭐? 토사구팽? 야, 남들 다 낳는 아들 낳았다고 떵떵거리는 걸 참아주고 봐줬더니 내가 만만한 거냐? 인연 안 되겠네. 너 당장 무릎 꿇어. 네 형님한테 제대로 사과해. 안 그럼 우리 집안에서 내쫓아버리겠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형님 임신 소식에 바로 이러신다고요? 이년아, 우리 집 장손을 가진 며느리야. 너 따위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이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러자 동서가 시어머니와 친척들 눈치를 보더니 억지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버릇없이 까불고 막말한 거 모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동서, 꼬라지 좋네. 오늘 내 속이 아주 시원하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어머님, 아버님, 저 이혼할 거예요. 두 분이 저한테 큰 상처를 줘서 더는 한 식구로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 찾아가 봤더니 제가 그동안 당한 모욕과 임신 강요와 쌍욕하신 것만으로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네요. 아주 수월하게 이길 수 있다니까 이혼할 겁니다. 뭐? 세아가, 우리 귀한 맏며느리가 많이 화가 났구나. 아가, 이혼이라니. 우리 이러지 말자. 그동안 정든 걸 생각해서 우릴 용서해 다오. 사과요? 그럼 사과를 제대로 해보세요. 여기 꿇어 앉아있는 동서처럼 말이에요. 뭐? 우리더러 무릎 꿇으라고? 큰애야,
너 진심이냐? 제가 지금 농담하는 얼굴로 보이세요? 싫으시면 그냥 여기서 끝내죠. 여보, 이혼 소송할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 알겠어, 여보. 4주 뒤에 보자. 잘 가. 남편과 저는 미리 말을 맞춰둬서 이혼하는 척 쇼를 했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아가, 이러지 마라. 이 시애미가 잘못했다. 늙어 빠진 노인네가 추태 부린 거라 생각하고 용서해다오. 이제부터 너에게 온갖 사랑을 다 줄 테니 우릴 용서하거라.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납작 엎드려 제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그네야, 이 시애비가 돼서 중심이 되지 못해 미안하구나. 얘야, 귀한 쌍둥이를 못 보고 사느니 여기서 코박고 저승 가는 게 나을 거다. 네가 용서만 해주면 평생 너에게 자라마. 이 노인네를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팔짱을 끼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시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서방님도 와서 빌어요. 나랑 내 남편한테 사과하란 말입니다. 네? 저도요? 알겠어요, 형수님. 결국 네 사람이 저와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장손을 임신한 귀인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으셨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다 못해 아들을 가진 며느리를 왕처럼 대우하더군요. 그래서 30분이 넘도록 시댁 식구들이 빌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다 제가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만 일어나라고 했어요. 저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배가 고프네요. 밥 먹고 생각해봐야겠어요. 동서, 내 밥상 새로 차려와. 여기 있는 며느리들 밥도 같이 차려. 자네 혼자. 네? 저 혼자요? 알겠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주방에서 마당으로 걸어 나갔는데 집안 어른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길을 터주더군요. 그리고 생신을 맞이한 당숙께서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주인공은 쌍둥이 장손을 임신한 저라면서 상석에 앉혀주었답니다. 그리고 저와 고생하던 며느리들은 동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불평불만을 늘어놨습니다. 동서,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완전 꼬들이잖아. 다시 차려와. 그리고 반찬도 새로 하고 전도 다시 부쳐. 여기 며느님들이 갈비도 드시고 싶다니까 새로 만들어와. 제 말에 시어머니는 동서를 쏘아보며 똑바로 차려오라고 혼을 내시더군요. 저 어리고 멍청한 년. 도대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가서 도와주세요. 어? 나더러 밥을 차리라고? 네. 왜요? 싫으세요? 그럼 저 일어나서 친정으로 가도 될까요? 이혼 소송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지금 주방에 가서 바로 만들어 오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우리 쌍둥이 엄마야. 갈비랑 수육이랑 한우도 먹고 싶네요. 미디움으로 구워오세요. 그리고 여기 며느님들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와요. 딸 낳은 며느리들이랑 애 못 낳은 며느리는 서럽게 일만 했으니까 제대로 화가 풀리도록 한상 차려오세요. 저는 너무 심했나 싶어 친척들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다들 식사하느라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동서는 주방에 가서 저와 며느리들의 밥상을 거하게 새로 차려왔습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저 말고 며느리들에게 술을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힘들게 주방에서 일했으니 술을 한 잔씩 하고 일찍 들어가서 재우려는 술수였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들어줬고 잔치가 끝난 밤에는 두 고부가 남아 상을 치웠답니다. 이튿날 전주희 씨 집성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두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이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가, 정말 잘했다.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쌍둥이를 가졌으니 가지고 싶은 걸 말해봐. 아, 애기 가지면 뭘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내가 너한테 아낄 게 뭐가 있겠니?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저는 물질적인 거 말고 정성을 바랍니다. 정성? 구체적으로 어떤 정성을 바라는 거니? 어머님, 제가 임신하고 휴직한 건 알고 계시죠? 제가 태교를 여기서 하면 어떨까 해요. 동서가 매일 와서 제 수족이 돼주면 좋겠네요. 그거야 당연히 되지. 당장 내일부터 네 동서한테 이리로 출근하라고 하마. 어차피 직업도 없는 애라 시간 많을 거다. 그러자 동서는 학을 떼며 거절하더군요. 어머님 싫어요. 제가 왜 형님 태교하는데 수발을 들어요? 전 안 해요.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아들 낳았다고 받아간 외제차랑 명품백이랑 다 가져와라. 그리고 나한테 받아간 용돈도 모두 돌려줘. 그리고 네 아들 데리고 꺼져버려라.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도 어머님 손자라고요. 이제 장손이 생겼으니 네 아들은 뒷전이다. 나는 꼬장꼬장한 꼰대라서 무조건 장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형님 말대로 하기 싫으면 싹 다 반납해. 정말 너무하세요. 알았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시댁으로 출근해서 형님 수족이 되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네가 큰애한테 함부로 했던 거 만회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모셔라. 알아들었냐? 그렇게 동서와 제 상황은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해온 일을 생각하며 시댁에서 진상을 조금 부렸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삼계탕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들이 선물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함부로 대하신 거 오늘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 사돈을 여기로 부른다고? 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곤란하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아유, 아니다. 내가 왜 귀한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겠니? 100번 1000번 사과 드려야지. 그럼 백화점 가서 비싼 명품으로 준비해야겠구나. 다녀오마 새아가. 네, 어머님.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어요. 감사해요. 아유, 아니다. 우리 쌍둥이가 태어나면 이것보다 100배는 더 잘해주마. 으이구, 예쁜 우리 며느리. 시부모님은 그날 제가 시킨 대로 친정 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건네드리고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이라도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동서를 6달 정도 부려먹고 나니 만삭이 되어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진통 끝에 우람하고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더 굴려먹으려고 조리원을 택하지 않고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동서, 몸조리도 해줄 수 있죠? 두 분이 옆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더 편한 것 같아서 시댁에서 하고 싶은데. 아이고, 새아가, 당연히 되지. 우리가 네 수족이 돼줄 테니까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몸조리 하거라. 그래요? 그럼 동서가 먼저 시댁에 가서 대청소를 해야겠네.
산모나 애기나 먼지 마시면 안 되니까 쾌적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고맙겠어. 그랬더니 동서가 인상을 구기며 제발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형님,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형님이 임신한 동안 엄청 부려먹었잖아요. 제가 한 것 이상으로 심하게 하셨잖아요. 어허, 지금 형님이 말하는데 투정 부리는 거야? 어머님, 제가 동서 교육을 잘못 시킨 모양이네요. 이걸 어쩌죠? 미안하다, 새아가. 내가 교육하마.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귀한 내 며느리한테 투정을 부려? 당장 내 집에 가서 대청소해! 안 그랬다간 내가 준 걸 다시 빼앗아 온다? 알았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줬다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말 대답을 하네. 당장 안 나가?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가요. 형님, 2시간 뒤에 오세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갑이 되어 시어머니와 동서 머리 위에 앉게 됐습니다. 두 사람을 계속 부려먹을까 하다가 이젠 그만할 때도 됐고 제 화도 다 풀리고 친정 부모님도 말리셔서 예의 있는 태도로 시어머니와 동서를 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동서는 가끔씩 교육을 시켜주려고 따로 불러서 살짝 갈궈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서는 엉덩이가 아주 가벼워져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을 잘하고 있죠. 제가 시댁 들어와서 있었던 사연을 이 채널에 보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보내기 전에 한번 읽어봐도 되겠냐고 하시길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아가, 내가 진짜 못된 CM이었구나. 진짜 미안하다. 정말 잘못한 게 많아. 네가 받았을 상처가 많이 깊어서 아직 치유가 안 된 거니? 그럼 이 CM이를 굴리고 싶은 만큼 굴려도 좋다. 아니에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어머님은 저한테 아주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제 아들들한테도 아낌없는 사랑 주시고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 저 배고파요. 어머님표 라면 끓여주세요. 아유, 그래. 우리 집 귀인이 해달라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그럼 잠깐 기다리거라. 지금은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져서 웃으면서 글을 적을 수 있었네요. 동서도 예의를 제대로 배워서 그런지 저에게 깍듯하게 잘하고 있답니다. 임신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던 모든 며느님들께 제 사연을 바칩니다. 속 시원해지시길 바라고 기분 전환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